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도서를 휴먼 카인드로 잡았거든요. 사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뭐 논쟁을 벌이는 게 좀 해묵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호모사피엔스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한번 하고 나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 휴먼 카인드라는 책을 보고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저자분은 도대체 이 책을 왜 썼는지 한번 김도일 교수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브레흐만이 아주 발칙한 행동을 도모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친구들이 다 말렸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네가 체제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증인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반증 자료를 통해서 자기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그냥 두고두고 보고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하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좋은 시점에 한마디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 원고를 뭐 여러 군데에서 빠꾸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빠꾸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퇴짜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뭐 도전이니까. 발칙한 도전이죠. 아니, 그리고 철학계에서는 우리 산업계에서는 오래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예? 맹자가 선선설 얘기하고 순자가 성악설 얘기하고 공자는 굳이 얘기하면은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왔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 와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세상 놀랍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 다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네. 보면은 유발 하라리가 결국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지구를 평정하게 된 거는 신, 돈, 국가라고 하는 허구에 기초해가지고 결국은 상호협력을 끌어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도 우리가 그냥 죽이고 말이죠. 멸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벌써 인간 본성은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저자는 아니다. 유발 하라리 틀렸다. 인간이 정상에 올라간 거는 결국 상호 협력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을 서로 모방 전파하는 학습 능력, 이 두 개 가지고 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다 해서 엄밀히 보면은 지금 유발 하라리한테다가 이렇게 펀치를 하나 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유발 하라리도 이제 주장한 게 협력을 주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력하는 존재로서 사피엔스를 주장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 확 죽인 거 이거는 유발 하라리 잘못 본 거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협력을 주장한 거는 똑같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인간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킨 게 아니고 아이스 에이지가 와가지고 네. 전부 벌벌벌 떨고 죽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인간들은 서로 막 스킨십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막 부비부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딱 따뜻한 체온 유지에 살아남았고,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각자 도생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우연히 시기적으로 마주 떨어져서 유발 하라리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거나 상호 협력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고 사람들의 본성을 어떤 부분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인류가 계속 문명을 이제 진보화를 시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관념보다 이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선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현실을 다시 지켜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에서 사실 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뭐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이라든지 이거에 사실 반대되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 않다더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여기서 나온 거 보면 팩트폴리스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김대 교수님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시적절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을 잘 받고 또 인터넷, 그다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착해졌어요. 그냥 연대도 굉장히 많아졌고 착해진 상태에서 인간이 본래 착한 건데 본성으로 돌아온 거다. 이런 의미에서 경종을 한번 울려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SNS 때문에 사람들이 착해졌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착해졌다기보다는 나쁜 짓 하고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지나가다가 막 사진 찍어서 SNS 올리고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 달고 이랬기 때문에 나쁜 짓 하고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때로는 또 악플이 달리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인간 본성의 악한 측면들이 그 악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사람들이. 지금 시작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이 김두열 교수는 휴먼카인드 저자 이름이 하도 그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죠. 예. 브레흐만입니까? 예. 예. 그 브레흐만에 굉장히 이 친근감을 느끼고 굉장히 나는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불편함이 표출이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럼 일단은 이 저자가 왜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의 좀 말씀을 들어봤고요. 일단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책 전체의 구조가 어떤 흐름으로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자 본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두혁 교수님께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 이제 프롤로그에서는 이제 이 책에서 커버해야 될 거, 우리 이제 타도해야 될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타프 르봉의 군중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프란츠 드발의 껍데기 이론, 그 다음에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 그 다음에 조지 거버너의 잔혹한 세계 정우군, 그 다음에 부정 편향과 가용성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는 이론들에 대해서 정립을 해놓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하나 깨기 시작합니다. 이제 1부부터 이제 들어가서 파트 1에서는 이제 홉스하고 루소를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성선설, 서강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본래 인간은 어땠는가? 타고날 때 착하게 타고났는가, 악하게 타고났는가?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영철 교수님하고 이야기했던 거, 사피언스도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 파트 2에서는 우리가 이런 성악설에 근거한 생각을 왜 굳히게 됐느냐 했을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니렌베르그 재판, 거기에서 아우슈비츠 이후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훑어봤고,
그다음에 1부, 2부에서는 1부는 이제 반론이고 2부는 이제 이게 조작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3부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랬을 때 파트 3에서 예, 선한 복음성의 오작동이라든지 집단사고, 그룹싱크라든지 후천적 반사회화 그리고 계몽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제 성악설이 공고화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파트 4에 들어가서는 이제 대안이 나오죠.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서 이제 파트 5에서는 이제 실험시들, 죄수들은 어떻게 할래? 예, 파트 4에서는 이제 학교, 그 다음에 기업 어떻게 할래? 그랬고, 파트 5에서는 죄수들은 어떻게 할래? 그리고 테러리스트하고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1부, 2부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와요. 근데 뒤로 갈수록 조금 힘들이 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특히 이제 4부에서는 굉장히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죠. 예. 전체 흐름에 대해서 뭐 김대우 교수님이 아주 지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보탤 건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면 성악설을 주장하는 홉스라든지 마키아벨리라든지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프로이드라든지 다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잘 요약한 다음에 어디가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해서 결국은 악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고 있고, 뭐 저널리스트의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이제 예들을 풍부하게 든 게 아주 참 좋았어요, 저는. 예를 들면 시작에 나오는 게 있죠. 밤중에 뭐 소리도 없이 그냥 슉 날아와가지고는 런던 한복판에 폭탄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계속 이제 영국 시민들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독일이 계속 V-로켓 공격을 했는데 실상은 어땠느냐? 실상은 자기가 볼 때 뭐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뭐 약탈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뭐 무질서해지고 전부 사람들이 그냥 정신이 멍하게 나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외로 아주 평온한 일상생활들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진정한 그 동지의 인류의 형제애를 발휘하는 것을 자기는 봤다. 그래서 뭐 맥주집에 가면은 우리 뭐 맥주 시원한 거 판다. 그리고 지금 뭐 창문도 지붕도 다 날아가기 때문에 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그 농담 어린 선전 문구들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이런 게 드러난다. 해서 프란스 드발의 그 껍데기 이론, 결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학적인 요소, 이기적인 요소를 잘 덮고 있다가 이게 껍데기가 날아가면 그냥 본색이 드러난다. 이거 다 틀렸다. 당신 그 주장만 할 게 아니고 나처럼 이제 현실을 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예가 들어져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네, 저도 여기 보면서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면은 뉴올리언스 그 카트리나 재해 사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것이냐 그게 나쁜 거냐 그렇게만 나오고 사례를 그렇게만 분석을 하는 게 위주인데 여기서 보면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를 통해서 그 재해 사건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만 얻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서로 돕고 협력하려고 했다. 근데 가짜 뉴스나 약간 왜곡되는 그런 시각들이 몇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메인의 본 스트림은 어쨌든 재앙을 닥쳤을 때 대부분 인간은 협력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게 되게 상당히 좀 신선한 시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또 보다 보면 이런 새로운 사례나 시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에 잠깐 저희가 이제 프롤로그식으로 이 책을 저자가 왜 썼을까? 그래서 뭐 성선설이라든지 성악설이라든지 이런 핵묵은 논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이 책을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썼는지 그리고 또 이 책이 결국 본인의 주장을 위해서 어떤 흐름,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잠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부 파트 1이죠. 자연 상태의 인간. 여기서 이제 홉스와 루소의 대결. 과연 누가 승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넘어가기 전에 네. 이런 이제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책 구성, 네. 주장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요게 이제 뭐냐면은 그 케인즈가 쓴 책입니다. 네. 고용이자 화폐 일반 이론. 요 책에 85%를 반박하는 자료로 썼습니다. 마지막 한 15%가 이 자기 주장이 나오고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휴먼카인드도 앞에 반박이 조금 작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동료 특허국 사람들 설득하는데 한 2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에 갖고 있던 그 의식을 바꾸는 데는 이거는 뭐 방정식으로 반론을 했기 때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친구는 이제 다큐를 갖고 했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악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싹 반점이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슬그머니 자기 거. 그러니까 그게 4부 5부죠. 4부 5부를 살짝 내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4부 5부부터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책을 덮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사람 중에 그 누구를 추천하고 싶으면 희망생들,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 책 읽고 그 브레이크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냈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센세이셔널한 보도를 위해서 팩트를 일그러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진행했던가? 라는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하거나 브레이크만 니 또 틀렸다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보면은 뭐 그 요즘 흔한 말로 기레기 비슷한 언론인들에 대한 그 어두운 측면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례로 들고 있는데 전부 다 흥행을 위해서 트루만 쇼의 흥행을 위해서 다 지금 동원되어 있는 게 언론인 것처럼. 이거 극적인 게 없으면 그 프로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BBC의 채널 4 같이 거기 없어진대잖아요. 글쎄. 그 팩트플리스에서 나오지만은 이 세상 다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있는 중인데 언론을 보면은 뭐 당장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이 기후 변화를 주장하는 환경론자들한테도 적용되는 얘기인지 뭐 이건 하여튼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번 주에 샀어요. 중요한 게 이게 논술 문제가 또 바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성선설, 성학설에 그 대해서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이 책 보지 마세요. 헷갈려가지고 새로 나온 트렌드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 대학은 아마 답안이 달라진 답안을 보고 싶어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입시 문제, 논술 문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과연 이 휴먼카인드를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에 달리는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읽지 않았을까요? 읽겠죠. 그렇죠. 요즘 대한민국 교수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김도율 교수님이 그 케인스의 책 그거를 제시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을 텐데 경제학자가 아니시잖아요. 교육학과 나오신 분이. 교양입니다. 교양. 그래도 지금 뭐 기업계에서 지금 한참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홉스와 루소의 대결 누가 승자인가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